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네, 2주차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베스트 프랙티스 짧게 설명드리고 질문을 20개를 사전 질문을 넘게 해주셔서 그걸 빨리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얼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 2주차 케이스를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얻어 갈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우리가 지표를 정의를 할 때 이걸 정말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할지 정말 지표 자체의 뭐 분모나 분자를 정말 잘 정의할 수 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상 케이스를 접했을 때 바로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뭔가 어떤 걸 지표화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차의 케이스를 접한 이 서비스의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 결국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는 이제 고객의 불편함들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어떻게 이제 잘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를 이제 선정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걸 좀 저희가 의도를 하고 이제 1, 2주차 케이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1, 2주차 케이스를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사실 지표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도대체 이 서비스에서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의도하고 이 케이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주차 케이스 때 배민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제 배민이라는 서비스가 결국 해결해 줘야 되는 페인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 측면에서 배민을 제일 처음 켰을 때 들어오는 홈 화면에서 결국 이 홈화면을 담당하는 PM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객이 이제 그들이 뭔가 찾고 싶은 음식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원하는 음식을 잘 이제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서 결국 고객들이 그 다음 이제 뭔가 어떤 상점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홈화면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의 의견을 한번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홈 UX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해야 될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홈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진입하는 이제 유저의 비중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걸 우리가 정말 계속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으면 홈 화면의 UX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상세한 데이터들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결국 이 상세 페이지로 저희가 진입시켜 준 유저들이 우리의 이제 최종 목표인 구매까지 잘 도달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 유저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제 뭐 상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도대체 얼마나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홈 화면에 뭐 어떤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때 얼마나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천 상점이라고 보여준 뭔가 리스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경로들이 실제로 유저가 가장 선호하는 경로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아직 주문까지 뭔가 전환이 많이 되지 않는 경로가 어떤 것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그런 아직 구매 전환이 잘 되지 않는 경로를 개선해 볼 건지, 이제 그런 의도에서 저는 이러한 지표들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는 질문들이 Q&A에서도 많았는데요. 사실 이 결국 몇 년 동안 배민의 홈화면이 변해오면서 이제 현재의 되게 이제 큼직큼직한 이제 형태의 어떻게 보면 홈 UX가 구성되기까지, 사실 제가 문제에서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그 예시들 말고도 사실 상당히 여러 번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도 왔고 이제 배민에 입점한 상점의 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아니면 배민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캠페인들을 집행하면서 이제 유저들이 계속 새로운 유저들이 배민에 들어왔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홈화면의 UX만 이제 바꿨을 때 이 영향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는 거를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 정보 없이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추정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외부 요인들을 이제 뭔가 큼직큼직한 외부 요인들을 어떻게 잘 사실 제거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서, 이제 그런 이제 예시로 뭐 과거엔 없었는데 이제 현재 생겼던 신규 서비스에 관련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이제 그동안 늘어났던 상점의 이제 관련 데이터들을 제거하거나,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를 찾아서 이걸 보정해 주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A/B 테스트라는 개념을 이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뭐 UX를 바꿀 때나 사실 아니면 뭐 어떤 신규 기능을 출시할 때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A/B 테스트로 검증해 볼 수 있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적에 미치는 요인들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프로덕트의 이제 변경 사항에 따른 영향도만 사실 발라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 제대로 측정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가능한 어떻게 우리가 외부 요인들을 좀 정의를 해 보고 이것들을 한번 이제 뭐 실제로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측면에서 이 3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Q&A 사전 질문 주신 거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중간중간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배민의 현직자의 입장에서 이번 케이스를 접근한다면 어떻게 풀었을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배민에서 실제로 근무한 건 아니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마침 이제 오는 수요일에 배민의 홈화면 개편 디자인에 대한 이제 우아콘에서의 세션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세션에서 한번 이 스피커분께 이 배민의 홈화면에서의 그 주로 보는 지표가 사실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크게 이제 1, 2, 3번 질문과 관련된 것과 이제 그 외에 일반 질문들로 나눴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질문부터 먼저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시각이 데이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시각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결국 이게 데이터적인 어떻게 보면 자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반복해서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이 사실 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힙 대비해서 이런 8 주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 보신 이제 도비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견을 생각한 걸 정리해서 그걸 한번 피드백 받고 뭐 시간이 되면 또다시 그거를 한 번 더 보완해서 피드백을 받는,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역량이 사실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복과 또 반복 밖에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쪼끔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1-2 주차에 제가 저희의 이제 핵심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정의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이제 보통 뭐 PMPO들이 일할 때 커스터머 잡을 정의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해클 대표님이 저희 블로그에 이제 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써 놓으면서 저 커스터머 잡이나 이제 PMPO들이 어떻게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놓은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게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네 한번 조금 네 시간을 두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네 하셨는데요. 사실 네 위에서 네 질문 주신 분께서 CTR, PV, UV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하신 거면은 사실 대부분의 지표를 다 알고 네 계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네 UV나 PV 이런 네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검색을 한 사람 대비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모는 검색을 한 사람의 수가 될 거고 이제 분모는 구매를 이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수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유저들의 평균 주문 금액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들이 전체 구매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이제 도대체 구매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나누면 이제 평균적으로 유저가 주문한 이제 평균 주문당 이제 평균적으로 구매한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결국 네 분모와 분자를 그냥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뭐 UV를 쓸지 PV를 쓸지 아니면 어떤 값을 쓸지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균 주문 금액은 저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제 구매를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구매했냐라는 지표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발생한 총 구매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한 사람의 수로 나누면 이제 구매를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구매를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이제 결국 분모와 분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그걸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이고 사실 네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값들은 이제 지금 네 뭔가 연상되시는 그런 값들이 네 그런 값들로 조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네, 고도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우리 서비스에 들어온 사람 중에 구매를 한 사람이 얼마냐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iOS 유저라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속성의 유저들의 뭔가 구매 전환율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분모 분자가 이제 그런 속성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바뀌면 될 거고요. 뭐 이제 어떤 유저의 속성을 이제 iOS에서 들어온 유저들로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이제 유저들은 전체 유저로 보는데 이제 특정 상품,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을 구매한 유저들의 이제 구매 전환율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 방문자 수가 분모가 될 거고 이제 분자는 구매를 한 사용자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구매한 이제 사용자 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A/B 테스트로 뭐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모는 A/B 테스트에 노출된 사용자들을 대비해서 이 A/B 테스트에 노출된 사용자 중에 얼마나 유저들이 구매를 했는지 그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설정을 하면은 이제 A/B 테스트를 할 때 구매 전환율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유저의 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유저의 특정 행동만 보고 이제 지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네, 측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텐션 관련된 네, 질문도 주셨는데요. 어, 일단 리텐션 자체를 네, 측정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며칠 이내에 다시 발생시켰냐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D+7 구매 리텐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매를 한 사람 중에 이 유저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7일 안에 다시 구매를 한 네,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뭐 D+1에 방문 리텐션을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저들이 이제 방문을 한 네, 방문자 수가 이제 분모가 될 거고 이 방문한 사람들이 하루 안에 다시 이제 우리 사이트에 재방문을 한 이제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제 분모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배민에서 결국 리텐션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제 네,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결국 배민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유저들의 주요 행동들이 뭔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민의 P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생각에 자주 그러니까 발생을 해야 되는지 유저들이 뭐 매일 들어와서 정말 구매를 해야 되는 서비스인 건지 아니면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이제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배민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한 달 정도의 사실 리텐션보다는 뭐 하루 내지는 뭐 일 주일 이내에 이제 데이터를 아마 자주 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UV와 같은 지표를 볼 때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하다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뭐 하루로도 측정할 수 있고 뭐 1시간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1 년, 한 달 다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지표를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측정을 하냐가 결국은 중요한 건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여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사실 구매를 한 사용자들이 뭔가 내일 다시 사실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구매를 한 상품에 뭔가 여행을 다녀와서 나중에 또 새로운 여행을 갈 때 구매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엔 사실 이제 뭔가 쪼끔 더 긴 주기로 지표를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배민 같은 서비스는 이제 음식은 자주 사실 시켜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서비스와 대비해서는 훨씬 짧은 주기로 이제 뭔가 지표들을 측정을 하는 게 쪼끔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정말 뭐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게 측정을 요청을 할 것인지 이제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M 관점에서 홈 화면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게 자주 변경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제품에서 예를 들어 배민이라고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홈화면도 결국은 고객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 관점에서 이제 더 고객이 구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홈화면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 측면에서 제가 이제 홈화면에서의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뭔가 상품을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배민이 사실 몇 년 동안 변화를 해 오면서 뭐 비마트도 추가되고 사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추가됐는데, 이게 결국은 제품이라는 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의 이제 비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제품도 그걸 맞춰갈 수 있게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민에서 예를 들어 뭐 비마트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비즈니스에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제품단에서는 그 비마트라는 서비스를 기존 이제 배민 서비스에 넣어서 이걸 어떻게 고객들이 잘 쓰게 할지를 사실 네 UX를 구성을 하고 그 플로우를 만들어 가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의 방향성이나 뭐 결국 신사업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는 계기로 사실 변경하게 되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질문 이제 지표 선정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질문 주신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홈 화면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정말 잘 정의할 수 있는지를 이 문제에서는 의도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분명 단 하나의 지표를 볼 건 아닌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뭔가 정말 이제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넣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홈화면에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어떤 걸 과연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 그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왜 그거를 사실 선택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걸 의도했고요. 그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 홈화면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 설정에 관련돼서 지표 설 어떤 걸 기준점으로 둬야 되는지, 이제 그 지표에 어떤 보정 지표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탈률을 중요 지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이탈률이라는 지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거를 뭔가 어떤 기간으로 측정을 해야 뭔가 유의미할 거냐, 약간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 네.
이게 아마 홈화면에서의 이탈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이 부분을 쪼끔 더 네 이제 어떤 이탈률을 의미하셨는지 네 제가 실제 이렇게 답 네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네 여쭤볼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그리고 측정을 할 건지 네 이 홈화면에서의 이탈률을 이라고 한다면 이걸 뭐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사실 네 여쭤볼 것 같고 그리고 홈화면 UX가 사실 네. 문제에서 제시한 화면 이외에도 이제 여러 번 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매번 예를 들어 UX가 바뀌기 전후에 저희가 이탈률을 측정을 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걸 측정했다고 가정을 해서 뭐 특정 UX가 바뀌어지기 전후로 이제 뭔가 나빠지거나 만약 나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정말 이 UX가 나쁜지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 이탈률이라는 뭔가 지표를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네 이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을 보고 네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쪼끔 오늘 막 이 질문 주신 분이 네 지금 라이브에 참석하고 계시면 네 쪼끔 더 뭔가 저한테 네 추가 질문을 주시면 네 제가 쪼금 더 답변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아까 질문 주신 분의 네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UX 변화의 영향도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3번 질문에 대해서 네 리텐션율이라는 걸 이제 네 지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정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결국 네 리텐션도 결국 어떤 리텐션이냐 아까 이 부분을 쪼끔 더 네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일단 네 필요한 것 같고 만약 우리가 구매 리텐션을 본다라고 했으면은 결국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배민이라는 서비스에서 리텐션을 어떤 기간으로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결국 이제 배민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네 잦냐 이제 그 부분을 네 감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아까 나온 질문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OMTM을 정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커스터머 잡 내용을 아까 네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OT 때 네 오늘 추천 도서가 아마 페이지에 여러 군데 나올 건데 일의 언어라는 책이 사실 커스터머 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서 뭔가 해야 될 이제 해결해야 될 고객의 문제가 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이제 네 잘 고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네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걸 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뭐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네 고민을 네 하실 수 있는 책이라서 네 이 책을 한번 참고하시는 걸 네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지표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할 것 같은데 크게 어떤 분류로 네 묶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약간 어 뭔가 지표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 사실 뭔가 템플릿이라고 네 약간 저는 질문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그렇게 뭔가 사전에 '아 지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중에 뭔가' 네 뭔가 딱 정해져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뽑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약간 뭔가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네 이런 이 접근법보다는 이제 우리가 네 지금 뭐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화면 제가 예를 들어 특정 화면의 PM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그 화면에서 결국 해결해야 되는 약간 문제 중심적으로 네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사실 접근해 보는 게 네 이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가 생각한 의도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네 이따가 추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홈화면이 광활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한 가지를 뽑는 게 네 참 어렵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배민의 홈화면에 뭔가 검색도 있고 뭐 어떤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진짜 수많은 카테고리의 영역도 있고 이제 뭔가 추천 화면도 있고 뭐 쿠폰 영역도 있고 사실 되게 네 홈화면이 정말 길고 거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배민에서 그런 정말 여러 가지를 홈화면에 보여준 이제 목적이 결국은
뭐냐? 대체 왜 고객이 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홈에 다양한 요소들을 정말 배치를 시켜 놨을까?'라는 네 사실 이 부분을 쪼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내 페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저런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줘서 이제 배민은 고객의 도대체 어떤 불편함을 해결을 해 주려고 했을까? 이제 배민의 전체 서비스를 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네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가정하고 "지표를 설정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 비단 1-2 주차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네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정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뭐 마케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 홈화면의 PM일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역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뭐 KPI 뭐 지표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만 사실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서비스 전체가 뭔가 좋아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사실 네 고민을 해 보고 지표를 설정을 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이런 부분을 가정을 하는 건 사실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결국은 현업에서 결국 웹 대비의 목적 자체가 내가 현업에서 처할 수 있는 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습 네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뭐 걱정하지 않고 가정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배민 홈화면과 같이 UI가 바뀌는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인한 의사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그걸 노출시키기 위해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배민이 몇 년 동안 변화해 오면서 네 새로운 결국 기능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가 돼서 그거를 결국은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 서비스를 이제 부스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홈화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결정을 사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 네 배민이라는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의 비즈니스 방향성이 있을 거고 그 비즈니스 방향성에서 우리는 뭐 '비마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게 정말 뭐 데이터를 보고 사실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단 해 보고 이제 그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 갈지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걸 수밖에 없고 결국 제품 개발도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결국 수단인 거고 이제 우리가 제품 개발을 쪼끔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UX를 바꾸고 이제 우리 서비스 안에서 뭔가를 뭐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데이터를 최대한 보고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고 이제 좋은 것들만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려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네 결국은 이것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제품 개발에서의 그러니까 제품팀의 그냥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즈니스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품도 당연히 네 그거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네 경우들이 네 많을 거고 지금 질문에서 네 이제 주신 네 사실 다양한 출시들이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배민의 홈화면 개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기능 서비스의 피온피오라 가정하고 딥다이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의도한 부분은 사실 네 어떤 네 이제 역할도 사실은 무방한 것 같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배민의 전체 서비스를 사실 관장하고 계신 뭐 CPO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홈화면에 이제 PMPO라 가정하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홈화면은 아니지만 이제 뭐 다른 화면 아니면 다른 배민의 서비스에 이제 PMPO라 가정하고 사실 네 볼 수도 있을 건데요. 결국은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저걸 한다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중요한 지표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걸 결국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내가 꼭 홈화면 PO가 뭐 내가 홈화면이 아니라 뭐 다른 화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난 뭐 그래도 이제 내 화면과 관련된 뭔가 홈화면의 지표만 볼 거야. 사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서비스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홈화면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 사실 네 그런 네 부분을 좀 보시는 걸 저는 좀 의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네 3번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질문의 의도가 네 뭔지에 대해서 네 이걸 사실 어떤 식으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가 네 엄청 이제 높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제품 변경상 우리가 뭔가 이제 서비스에 결국 뭐 UX를 변경하고 신규 기능을 출시하고 다양한 이제 제품 변경 사항들을 출시를 하는데 이것들의 영향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걸 의도로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뭔가 우리 서비스의 변천사를 보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과거를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뭔가 이 서비스를 잘 만들어 온 게 맞냐. 이제 네 분명 회사는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제품에서 잘해서 도대체 얼마나 성장한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네 정말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걸 의도했고요. AB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과거에 바꿀 때 UX를 바꿀 때 아니면 뭐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마다 사실 AB 테스트를 매번 했다면은 네 이 질문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매번 어떻게 보면 네 AB 테스트라는 것들을 하기가 이제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뭔가 '이게 없다.'라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AB 테스트를 안 했다면 우리는 이제 외부 요인들을 뭔가 하나씩 주요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결국 제거를 할 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저런 외부 요인들을 만약 고민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정말 뭐 나름 이제 주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이제 추려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과정에 고민하는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가지는 걸 의도를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3번 네 결국 AB를 알고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3번 질문처럼 AB 없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의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이나 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이건 AB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정의 영역이 아이고. 네 추정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 결국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네 내가 뭔가 보고자 하는 결국 제품 개발의 영향도를 뭔가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직접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지 그런 제품 UX의 뭔가 영향도를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추정을 해 보든지 아니면 이것 외에 나머지 요소들을 의 영향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네 우리가 뭐 사실 어떤 이제 뭐 어떤 케이스에서 이제 외부 영향도에 이제 영향도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고 접근을 해 본다면 사실 이건 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사실 어떤 영역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위에 말씀하신 이제 1 번이나 2 번의 접근법으로 우리가 정말 추정을 잘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 밖에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우리가 AB 테스트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 변경의 이제 영향도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사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한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PM 입장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AB 테스트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네 저희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거시적인 변수 결국 예를 들어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방법론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네 우리 서비스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케팅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방송을 뭐 갑자기 타서 뭐 오늘 갑자기 유저가 엄청 들어올 수도 있고 경쟁사가 못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말 UX를 잘 만들어서 유저가 만족하고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A/B 테스트를 안 했다라고 했 이제 한 상태에서 이걸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문자 수를 움직이는 정말 이제 주요한 요소가 뭐냐 이제 그걸 정의해서 결국은 추정을 해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시장 상황에 따른 홈 화면 개편도 있을 텐데 이것을 지표화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외부적인 요인을 내부의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바꾸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약간 계속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여러 개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한 결국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런 뭔가 도구들이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정말 추정으로 뭔가 특정 뭔가 뭐 제품 변경의 이제 영향도를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잘 정의해서 그것들의 영향도를 발라낼 거냐라는 방식으로 밖에는 접근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의 이제 비단 문제만은 아니고 뭐 이제 제가 파리바게뜨 매장을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 여기에 링크를 추가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명확한 시장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서 뭔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사례를 좀 넣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숫자와 분수와 관련된 감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뭐 자료나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 처음에 이제 결국은 네. 뭔가 계속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데이터를 보는 환경에 자꾸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처음부터 당연히 잘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하다 계속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역량을 계속 개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동일한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의 이제 좀 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회사 안에서 다른 분들이 기존에 해 놓은 케이스를 살펴보는 게 이제 제일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옆에 있는 팀원이 과거에 어떤 이제 뭐 케이스를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뭐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서화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일단 1 차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OT 때 말씀드렸던 이제 추천 도서 중에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희 도비로 참석하고 계신 이제 양승화 님의 이제 양승화 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사실 다양한 뭐 지표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많은 부분 할애돼서 적혀 있어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해 둔 이제 아티클들을 읽어 보면서 '아 이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결국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지표를 측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질문인데 도비 님의 서비스에서 최근에 했던 고민과 그 문제를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케이스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고 성장하시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뒤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결국 동일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결국 본인이 직접 뭔가 계속 이게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계속 고쳐가는 사실 이런 반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사실 해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번 뭔가 데이터로 사실 데이터만으로 문제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고객의 그냥 실제 고객을 만나서 이 고객님이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뭔지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을 저는 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사실 저희는 이제 기업을 상대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 수 자체가 어쨌든 뭐 수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제 그 과정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페인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비단 뭐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고객이 어떤 점을 불편해 하냐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표화해서 측정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불편한 점을 뭔가 바로 가서 얘기를 해서 사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유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뭔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표화해서 이제 수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표들 몇 개 만들어 둔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아 우리가 이번에는 잘한 것 같아.' 아니면 '이건 좀 더 이터레이션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라서 네. 이제 아마 이후에 남은 주차에서 사실 뭐 A/B 테스트를 실제로 내부적으로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고 계신 도비님들의 사례가 아마 케이스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서 쪼끔 더 오늘 제 질문에서 제 답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전 일단 조금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고요. 일단은 종민님 일단은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아 계속 네. 얘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단은 종민님이 지금까지 질문 주신 거 잘 답변을 해주셨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다시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니까 종민님은 그거 하나씩 보시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올라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셔서 네. 요렇게 일단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저희가 조금 남긴 했는데 일단은 하나씩 조금 될것 같고 중간에 뭔가 좀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합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네네. 질문부터 하나씩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실무에 어떻게 직접적인 이건 아니고 네, 맨 네. 위에. 질문이군요. 네네네. 제가 채팅창에 답변 그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잠시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상세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의미하는지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배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실 결국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이제 상 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이제 상점의 페이지 혹은 이제 뭐 비마트 같은 예를 들어 뭐 이제 결국 서비스를 뭔가 주문하기 위해 그러니까 식료품을 주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뭔가 상품의 그런 상세 페이지라고 이제 그러니까 단일 상품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메인은 결국 음식 주문이기 때문에 음식 주문만으로 일단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이제 특정 뭐 맥도날드 아니면 뭐 버거킹 그런 특정한 이제 음식점의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상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식이나 그런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아니면 그 하단에 좀 더 큐레이션 돼 있는 추천 상점을 보고 이제 특정 음식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공돼 있는 경로들 중에 결국 뭐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결국 상세 페이지까지 유저가 정말 상점 페이지까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그 부분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생각을 했고 상세 페이지는 음식점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요인을 설정하고 제외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분명 사실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마냥 많이 하는 환경이다라고 해도 사실
이런저런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뭔가 정말 데이터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정말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 고민들을 사실 분명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분명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쪼끔씩 계속 디벨롭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사실 이런 고민의 시간을 사실 저는 가져 보시는 걸 좀 의도하고 케이스를 낸 의도가 좀 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보여주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개별 요인들의 영향을 발라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결국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쪼끔이라도 이제 저런 외부 요인을 뭔가 설정하고 제외하는 고민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AB 테스트 같은 것들을 네 하 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요인들의 뭔가 영향력을 좀 정확하게 그래도 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홈화면에 이제 잡스투비던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를 상세 페이지 진입이라고 정의한 기준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고요. 어 이제 잘 찾았다는 기준이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할지 아니면 구매 완료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도비분들이 이 2 주차 케이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을 때 이제 홈화면에 진입한 유저 중에 실제로 구매까지 완료한 이제 유저의 비중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구매 완료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지표만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 가지의 지표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이제 그걸 정말 하나를 선정할 때 이제 어떤 기준에서 좀 접근을 할지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좀 원해서 이제 그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 결국 구매 완료라는 건 최종 목표를 말씀하신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당장 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일 건데 결국 이 부분을 사실 고민하셨다는 거는 이미 질문에서 의도한 부분까지 이제 충분히 오신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뭐가 이 중에서 뭐 단 하나의 답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고민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횟수에서의 PV는 purchase value인가요? 어 네. 구매 횟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구매를 한 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여가 될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실제로 우리가 결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실제로 뭐 카드 결제가 완료가 돼서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서버에서 성공답을 받아서 실제로 구매 한 건이 완료가 된 이제 그 시점을 보통 이제 구매 횟수 한 건으로 이제 카운트를 보통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매 횟수에서 이제 구매 횟수를 PV 구매 횟수가 PV죠. 네. 결국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냥 뭐 한 명이 3 번을 구매를 했고 뭐 한 명은 한 번만 구매를 했고 뭐 다른 사람은 10 번을 구매했고 이런 식이면 뭐 3+1+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 횟수를 쌓아 나가는 거고 근데 뭐 특정 회사에서는 이제 구매가 완료가 되고 이제 "구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페이지를 보고 이제 구매 횟수를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경우에는 그 페이지 자체를 몇 번을 봤냐 이제 "구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페이지를 몇 번을 봤냐 그런 식으로 구매 횟수를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 횟수 말고 제가 아까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매 같은 유저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구매 금액이라는 이제 유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값이라는 개념을 같이 따라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이제 유저의 행동에서 뭔가 같이 따라오는 값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보통 밸류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금액이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배민 앱 버전을 한참이나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이제 네, V10으로 유지를 하셨는데 혹 앱 버전으로 인해서 앱 버전으로 하여 배민 홈화면은 많이 변화가 네. 앱 업데이트를 안 해서 결국 네,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능이 노출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혹 버전별 업데이트 유저의 지표들도 사업적으로는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업데이트별 사용 유저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스토어 지표에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유저들의 어떤 부가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이 유저가 뭐 iOS 유저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유저냐, 아니면 뭐 PC로 들어온 유저냐, 이런 부분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어떤 앱 버전을 쓰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차 케이스에서 사실 정말 유저를 앱 버전 기준으로 뭔가 저런 지표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측정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앱 버전마다 뭔가 제공되는 화면들이 분명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저렇게 보는 게 유의미할 네.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있고, 네, 저 부분에서 유의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작성할 때 저런 부분까지 일단 보지 않았던 거는,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접근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저의 특정 속성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보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커버를 네, 안 했었 네, 저는 안 했었고, 이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런 식의 이제 이게 앱 버전별로 정말 화면이 보여지는 화면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것별로 지표를 네, 따로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접근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네, 정민님 잠시만요. 그 네, 요 질문 관련해서 또 추가로 같이 연결된 게 그러면 이제 네. 홈 화면 개선 지표에 업데이트 지표도 고려 대상일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음, 업데이트 지표도 사실 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 우리 유저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저들이 최신 앱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지표를 봤을 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감안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접근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유저들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최신 버전으로 이 유저들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최신 앱 업데이트를 해서 결국은 뭔가 자꾸 앱 버전 업데이트를 하기를 저희는 예를 들어 바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지표를 확인했을 때 이 유저를 어떻게 이제 뭔가 넛지를 해서 최신 뭔가 어떤 뭐 혜택을 주든 뭐 어떤 식으로 최신 앱 버전으로 끌고 올지를 사실 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뭔가 홈화면에 이제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보기에 정말 뭐 이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라고 만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번 질문에서 하나의 지표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앱 업데이트 네, 현황 자체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냐라는 걸 보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적합한 지표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네, 이 우리가 유저들의 뭔가 어쨌든 행동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이제 그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네,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주차 미션을 하면서 이제 배민의 홈화면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잘 해결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고민을 해봤는데, 페인 포인트를 잘 설정했는지는 이제 어떤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네, 고민해 봤고 이제 잘 잘 설정했는지는 이제 네, 네, 음, 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네,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검증하기 위한 지표.
잘 설정했는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페인 포인트를 예를 들어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이 지표가 그러니까 좋아지면 내가 생각한 페인 포인트가 정말 해결되는 게 맞냐라는 걸 고민해 보는 게 일차적인 검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뭐 저는 상세 페이지 진입률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홈화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이제 이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와 지표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잘 설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을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지표적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리서치가 보충되는 경우도 실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유저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뭔지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지표화해서 만든 거고 이제 우리가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페인 포인트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뭔가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지표로도 당연히 모니터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쓰는 이제 유저들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쓰면서 어떤 게 불편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UT라는 사용성 테스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성적 리서치로 좀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민 일단 지금 답변 다 해주셨는데 아까 네. 답변해 주신 거에서 지금 네. 제가 채팅창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에 보시면 음. 지금 10페이지 음. 그 발표자료 10페이지 아 네. 보시면 구매 수의 PV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궁금하셔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네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 이제 구매자 수를 UV라고 적었고 구매 횟수를 제가 PV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구매자 수는 뭐 제가 이제 뭐 10 번을 구매를 하고 이제 뭐 영훈 님이 뭐 5 번을 구매를 해도 이제 구매를 한 건 이제 2 명만 카운트가 될 거고 이제 구매 횟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 번을 하고 이제 영훈 님이 5 번을 했으면 이제 15 번으로 카운트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발생한 횟수 그대로 카운트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PV라는 것을 이제 괄호 안에 제가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또 하나 질문이 왔는데 그럼 요 네. 질문만 하나 더 받고 일단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마무리 슬슬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네. 채팅창에 있는 질문만 한 번만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8-2번 이 부분인 것 같고 어 아니 질문 1에 어 실무에서 A/B 테스트라는 게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배포하고 지표 트래킹으로 더 나은 버전으로 서비스화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개선 전후를 A/B로 나눠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지표 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A/B 테스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쪼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에는 사실 다양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이 많잖아요. 뭐 마케팅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경쟁사가 갑자기 정말 뭔가 잘못해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와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엄청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UX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나갔을 때 정말 좋은 건지 이제 이게 어떻게 고객들한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A의 유저들과 이제 B에 있는 유저들이 화면만 다르게 보고 이제 나머지 뭐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화면만 다르게 보여줬을 때 이게 이제 뭐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뭐 회원가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버튼의 클릭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뭔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지표들이 실제로 A에 있는 유저들과 B에 있는 유저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B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별도로 좀 시간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V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페이지 뷰의 약자가 맞고요. 제가 괄호 안에 저 단어를 써서 좀 혼선을 드렸던 것 같은데 페이지 뷰처럼 결국은 그냥 정말 그 자체가 몇 번 발생했냐. 그러니까 페이지 뷰는 저희가 뭐 제가 한 번 봤든 제가 10번을 봤든 사실 페이지 뷰 자체는 그냥 뭐 누가 보든 뭔가 그냥 몇 번 발생했는지 그 자체만 측정을 하잖아요. 사실 PV는 페이지 뷰가 맞고 저 단어를 저기에 쓴 이유는 이제 정말 단순히 발생한 횟수를 누가 저걸 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 발생 횟수만 카운트했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질문 주신 거나 이런 것까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일단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요번 해킹 케이스 스터디는 요걸 일단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종민님이 거의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예,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 열심히 잘 답변해 주신 종민님한테 저희가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운영진도 이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있고, 아까 민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요런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조금 해소를 좀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조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3주차, 4주차 케이스도 콴다팀에서 제출한 답변들도 지금 좀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답변 잘 제출해 주시고, 또 종민님이 해주신 것처럼 컨덕팀에서도 좀 그 제출해 주신 케이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참여를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저도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외부 요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좀 직접 경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외에 좀 관심을 PM이나 PO분들이 잘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회사는 글로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 지역에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한테 연휴가 있는 것처럼 아랍 지역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 때는 분명히 이제 서비스의 지표 내역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한국 서비스 기준으로 봤을 땐 전혀 그 요인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데이터 분석하는 거 외에도 평상시에 조금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아두시면은 이런 지표가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좀 캐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서비스 하시는 부분들에 이제 이게 다 서비스 도메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외부 요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잘 캐치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월 밤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